91화에 어떻게 시작했지? 첫 데이트가 시작했지? 첫 데이트가 그래도 재밌었죠. 여기서 정숙님은 백김님에 대해서 계속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김님이 이성적으로 끌리는 건 아닌데 어쨌건 스티커는 집계가 안 된다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정숙님은 확실히 기본적으로 사람이 정이 많아. 마음이 약하고 그렇죠. 그리고 퍼주는 거 좋아하고 정도 많고 그리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뭔가 일반적인 그런 알부자들의 속성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서 이제 세 명이 다 배아한테 가게 됐으니까 더 후회가 되는 거죠. 미안하고 백김이 혼자 있을 생각하니까 또 안쓰럽고 정숙님은 강강약약이잖아요. 상대가 약해지면 조금 더 신경 쓰이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배와의 데이트에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정숙님은 또 한편으로는 쉽지 않네. 연애 프로에 나왔지만 콘텐츠 측면에서는 쉽지 않네. 그래서 아니 배랑 얘기를 했잖아요. 응? 배랑 얘기해놓고 왜 배랑 얘기를 안 했대요? 술 밤새 마셨잖아요. 마신 게 아니니까. 미스터 배가 그래도 정숙 입장에서는 귀엽고 얘가 나를 여자로 볼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지. 배의 아내가 나와 동갑이었으니까. 그래서 정숙님은 여러모로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정숙님은 뭐 이래저래 후회가 많지. 근데 16년자는 살짝 아주 센 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은한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언니가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언니는 이미 미스터 배를 좋아하고 있다. 언니는 어제 텐션이 이미 배였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영자님이 언니는 이미 배웠어요. 어제. 그러니까 영숙도 보였어? 대박이다 이러면서 그치 보였구나 대단하다 그러면서 약간 살짝 기정사실을 하면서 경쟁자를 언니부터 지금 제외시키려는 언니가 살짝 백김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를 알고 영자는 지금 잘못된 자기한테 불필요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네. 저기서 언니는 어제 텐션이 미스터 배웠어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방금 농담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이거는 자기한테 불리한 가스라이팅이야. 근데 저게 어쨌건 상대가 저 말을 들으면 내가 그랬나? 싶으면서 그쪽으로 가게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논리냐면 어디 식당에 가서도 정말 친절하시네요. 고마워요. 이런 말들이 이 사람을 더 친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런 말에 정숙님이 내가 배웠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저런 말을 해서 미리 지는 거를 또 하고 있네. 여기서 뭐 보였어? 대박이다. 이거는 그냥 영숙님도 별 생각 없이 가네. 이게 좀 뭐랄까 계산적인 사람들이었으면 근데 언니는 어제 텐션이 백김님이었는데 살짝 이렇게 던졌을 거야. 근데 영자님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는 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상처받기 싫어서 도망가려는 그 불안도가 있어. 그게 참 안타깝네. 여기서도 영자님의 특성이 드러나 버리네. 지금 정말로 치열하게 열심히 하려고 나와놓고 여기서 또 저렇게 지는 마인드로 말 한마디 한마디 지금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게 말을 하네. 근데 이게 지금 정숙 언니는 배였어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숙에게 배가 영숙만 챙겼어 영숙밖에 없었어 황도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본인의 피해의식을 주변에 자꾸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물론 다음 회차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배도 영자님 좋게 보잖아요. 오히려 영자님이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움직이면 배같이 곰의 껍질을 쓴 이 노련한 사람들은 바로 캐치한다고. 그치 저렇게 해야 배가 다른 사람 선택해도 상처를 덜 받으니까 이번엔 몸살이 나가지고 이번 시험은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먼저 지고 들어가. 먼저 져버려. 그러니까 영자님이 저런 부분을 빨리 극복하고 자신감 있게 도전했으면 좋겠어. 지금 배가 영자님 관심 있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영자님 지금 설렘 만땅 영자님 나 다른 점 하나 찾았다 언니야. 지금 황을 얘기하는 거죠. 시병자님이 황을 얘기하는 상황인데 시병자님이 22 영숙님 앞에서 나 황이랑 다른 점 하나 찾았다? 뭐가 달라? 화성인하고 지구인은 뭐가 다른 거죠? 인류가 다른가? 종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영자님은 황이랑 자기가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굉장히 닮았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정도 있는 우린 너무 친구 같고 잘 맞는데 하나가 다르네?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참 벌써 슬프죠. 안 맞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안 맞는다니 무슨 말 하고 있어. 그러면서 먹는 걸 안 좋아한대. 지금 먹는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인간의 오욕으로 따질 수 있는 그 5가지 중에 한 4가지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 그것이 이제 인류가 다르다는 거지. 식욕, 그리고 뭐 수면욕, 자는 거. 뭐 안 먹으니까 뭐 배설욕도 비슷하게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있더라? 그래서 1일 1식 한다. 근데 이 식욕 먹는 거를 안 좋아하는 거에서 영자님이 상상하는 거는, 영자님이 저랑 데이트를 한다고 쳐요. 내가 지금 카니버 안 하고 1일 1식 한다고 쳐봐. 먹는 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면 먹을 때는 맛있게 먹거든. 재밌게 먹을 거거든. 아무거나 먹으면서 같이 먹을 거거든. 황님하고는 그게 안 돼. 황님이 1일 1식 하는 거는 먹는 거를 그닥 즐기지 않기 때문이고 무서워하기 때문이야. 이거는 어떤 관계로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자님은 이 사람이랑 아이를 낳지 않아도 즐겁게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식사나 지금 관계나 똑같은 개념이지. 영자님은 그게 3분의 1이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과 다른 패턴이어도 그거를 하는 동안은 친구처럼 즐겁게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 황님은 그 한 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1일 1식 하는 이유가 뭐 건강상의 이유라던가 아니면 뭐 자기가 먹을 걸 좋아해서 다른 끼니를 조금 포기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먹는 게 싫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왜냐면 먹는 게 싫은 이유는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민하고 여기가 막 목이 붓고 막 알러지 반응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보다 먹는 게 싫어. 괜히 그러다가 큰일 날까봐. 그래서 욕구보다 어떤 두려움, 조심스러움이 더 앞서는 사람이죠. 예민할 수밖에 없어. 체질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건 관계도 마찬가지지. 관계도 체질상 그러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영자님은 딩크라는 것만 생각하지. 1일 1식 생각하지. 그러니까 1일 1식도 많고 딩크도 많은데 황은 1일 1식 하는 보통의 사람과는 달라요. 딩크를 하는 보통의 사람과는 달라. 그런 면을 지금 영자님은 아직 모르고 있어. 정숙 씨가 준 꿀꿀이죽 결국 안 먹었나요, 황이? 화면은 안 잡혔는데 그건 모르지. 근데 그 상황에서 황님은 얼어버렸죠. 굳어버렸었지. 정숙님이 다리에 팔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과부하였어. 지난 10년 가장 강력한 스킨십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황님은 저게 체질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없을 수도 있고. 근데 확실히 체질이 남들과 다른 거에서부터 출발한 예민함이 큰 포지션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고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 달라도 예를 들어서 뭐 22영수님처럼 뭐 거기서 섞어 먹고 이러면서 남들과 어울리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 근데 실은 황님도 그런 것 같아요. 남들과 어울리고는 싶어해. 그러니까 남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타로를 봐준다거나 빵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걸 하지.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질적으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되게 인정받고 싶고 어울리고 싶으면서도 막상 어울리는 걸 너무 힘들어해. 이게 외진하고는 좀 또 다른 모순적인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외진하고는 좀 다른 거야. 체질만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지. 체질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 출발점에는 체질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죠. 근데 체질에서부터 출발은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남들과 어울리고 싶고 나도 남들과 똑같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근데 체질적으로 그리고 성격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남들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보통 사람은 친구들, 동성들이랑 어울리려고 타로 안 배워요. 타로 배워도 동성들한테 안 써. 타로 카드 친구들이랑 술자리나 이렇게 가가지고 타로 카드 펼치는 남자 없어. 그런 걸 보면 어쨌건 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근데 제대로 방법은 모르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부인이랑 10년을 산 것도 남들처럼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을까? 스스로가 남들과 다르다는 거를 알고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혼도 한편으로는 황님 입장에서는 빠르게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자기는 남들처럼 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남들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남들처럼 살아보자고 나한테 제안을 하니까 그걸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내가 빵을 못 먹어. 근데 빵을 만들면 이 사람들에게 빵을 만들어주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원래 부엌에서 요리하면 요리하는 사람은 계속 집어먹다 보니까 사람들 내줄 때쯤에는 야 됐다 나는 안 먹는다 이미 질러버리잖아. 그래서 안 먹어도 이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지금 말하면서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들하고 굉장히 어울리고 남들과 똑같이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내가 먹을 수 없는 빵을 더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내가 남들과 다르지 않음을, 남들과 다르지 않게 섞이고 싶은 욕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조금 스쳐가네요. 냄새를 근데 계속 맡으니까 질릴 수 있지.
근데 모르겠어. 이게 나도 이게 맞는 해석인지는. 휴머를 못 먹는데 빵을 만들고 결벽이 있을 정도로 깔끔한 분이 저런 누추한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땀은 싫은데 손으로 땀을 닦고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 많아. 그러니까 시작은 체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쳐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겪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방향성으로만 따지면 외향성 찐따와는 또 다른데 그런 모순 때문에 스스로가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내면의 존재가 달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찌는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일을 굳이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를 계속 증명해야 되는 삶인가? 남들하고 계속해서 섞여야 되는 증명하려는 삶? 그래서 내가 빵을 못 먹는 나로서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면 빵을 못 먹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소외나 격리 그런 부분이 상쇄된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게 황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포인트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황은 여기에 나온 게 나름의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 아닐까?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고뇌하고 살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남들과 다를까라는 거를. 근데 빵은 그런 것 같아. 얘기를 해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는 뭐 대충 넣고 되지만 빵은 레시피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결과물의 관점에서는 레시피만 똑같이 하면 맛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개발하는 건 모르겠는데 기존에 어떤 레시피가 있으면 그런 거 아니야? 피부가 안 좋은데 맨손에 세제, 결벽증이니 공용 고무장갑을 안 낀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라텍스 장갑이라도 본인 거 갖고 올 법도 한데, 그치? 여러모로 모순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새로운 빵을 개발하거나 거기에서 미묘한 맛 차이를 봐야 되는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레시피를 지켜가지고 딱 결과물 나오면 그러면 끝이지. 예를 들어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거기서 무슨 한식 대첩처럼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딱 맛보면서 이것은 손맛이 살아있지 않아. 당신은 탈락. 안 그래요. 그냥 그 한식 조리사 자격증 1, 2, 3, 4 그 순서대로 쭉 따라서 불 끈다 뭐 한다. 마치 운전면허처럼 안전벨트 맨다 시동 건다. 이 순서만 지키면 통과야. 그러니까 그게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를 지키고 레시피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이제 만약 황님이 빵집을 운영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런 제과 제빵 하시는 분들 말씀이 맞는데 이 경우는 레시피만 잘 지켜서 결과물만 나오고 프로세스만 잘 그 사람들에게 익히게 하고 실습해서 이 사람들이 틀리는 게 없나 보고 틀렸다 하면 이 부분 빠뜨리면 당신 탈락돼요? 이거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라고 영숙님은 벌써 이제 황님으로부터는 끝났죠. 그때 여기서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가는데 황님이 메뉴는 제 맘대로 정했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황님이 스스로가 되게 말하기 싫은 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것 때문에 황님은 지금은 몰라도 예전에는 상처가 많지 않았을까요? 어디서나 소수자였을 거 아니야. 뭐 남들은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되잖아요. 1차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2차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뭐 1차에서 뭐 소주 먹었어? 맥주 먹었어? 뭐 그러면 2차 가가지고 뭐 막걸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카페 가가지고 거기서 뭐 케이크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황님은 그걸 미리 계획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도 성분표를 봐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냥 메뉴를 정했죠. 근데 영자님은 리더십 있는 남자. 황님은 입맛이 까다로운 거랑은 다르지. 입맛도 까다로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까다롭죠. 왜냐면 잘못 먹었다가는 이 사람이 실려가니까. 그건 뭐 1일 1식 남자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1일 1식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뭐 데프콘 씨도 이거 보면서 나도 1일 1식 해요 그랬는데 그런 1일 1식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제 영자님은 이 데이트 내내 이 사람은 나랑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하나씩 이제 배워갑니다. 네, 어차피 바빠서 자주 못 만난다면서요. 그렇긴 하지.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너무 자주 만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영자는 어쨌건 황에게 좀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 맞아. 1일 1식 하면은 그 한 끼에 진짜 맛있게 먹으려고 애를 쓰죠. 이게 황님과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영자님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그럼 영자님이 너무 많은 걸 희생해야 될 가능성이 높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황님은 그런 걸 바라지 않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은근슬쩍 밀어내요. 자기도 알거든.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결혼 생활을 하거나 연애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결국 지칠 거라는 거를, 자기도 못할 짓이라는 거를 본인도 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꾸 미묘하게 밀어내요. 그래서 사람에게 몰입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저게 황은 자기에게 몰입하는 상대가 싫어. 그러니까 황님이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인 게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남들과 같고 싶어 해. 한편으로는 황님은 이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르니까. 그래서 남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거에 있어서 결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들과 굉장히 같고 싶어 해. 그런데 남들과 다르니까 어울리고 있거나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깊어지면 부담돼. 그래서 그렇게 집착하냐. 나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남들과 되게 어울리고 싶으면서도 굉장히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이 황이 모순적인 거지. 외로워서 나온 건 것도 맞고 사람들이랑 굉장히 어울리고 싶어 해. 빵이 어쩌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빵을 못 먹으니까 빵을 만드는 것으로 나의 빈틈을 채우려는, 나의 단점을 채우려는 시도인가 싶기도 해. 그렇다면 황은 굉장히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그 마음을 자기가 남들과 다르고 그런 존재라는 걸 또 들키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그래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본인이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 자기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뭔가 마인드가 엄청 잘 맞는 것 같아요. 마인드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일이 먼저고 주말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만날 수 있어서 일을 평일에 하는 거 아니야? 주말에 힘들어서 사람을 못 만나는 것도 있대. 근데 저게 바빠서 사람을 못 만나는 걸까? 황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서도 만나기가 무서우니까 본인이 저렇게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연결을 만드는 게 아닐까? 황은 스스로 그 모순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까봐 두렵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그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참 해석이 쉽지 않은 사람이죠. 나도 이거를 해석을 하면서도 아직 잘 모르겠어. 황님은 확실히 어떤 평범한 사람은 아니니까 콜라도 이상하고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땀 닦는 거, 설거지하는 거, 그리고 팔을 또 자기가 피부가 그래서 그랬다고 해놓고 또 팔은 계속 또 걷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뭐 하나하나 보면 말과 행동이 좀 일치가 안 하는 게 되게 많기도 하고. 클로바 노트와 GPT가 말아준 황과 영자, 장문주의, 유학이 있음. 그동안 수많은 출연자를 보며 거울치를 해왔지만 하필 황님 분석에 이렇게까지 정성인 이유는 제 결벽증이 단순하게 깔끔하신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 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있다면 무엇인지 늘 궁금했기 때문에 출연자들의 대화 내용을 자막에 그대로 쓰지 않는 점들 때문에 소위 분석에 방해가 될까봐 대화를 그대로 따왔는데요. 둘의 대화를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제 기준에 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고 소장님이 왜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하신 건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차 안에서 음식점. 오, 이걸 다 적어주셨네? 헐, 대박. 이걸로 봐야지. 롱디 괜찮아요? 다들 그게 이슈긴 하던데. 영자가 롱디요? 근데 뭐 어차피 바쁘셔서 자주 못 만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영자는 만나는 횟수가 어차피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롱디어도 상관없다. 영자는 지금 황에게 이미 마음이 깊게 빠진 거지.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너무 자주 만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자는 나 바쁘셔서 자주 못 만나는 황씨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응급하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에게 엄청 몰입하거나 하진 않으시죠. 황은 사람이 나에게 몰입하는 것이 두려워, 싫어, 나에 대해서 알까봐. 외로우면서도 몰입하고 싶진 않은 거지. 경험하고 싶지만 깊게 그것을 관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겠죠. 영자는 외로움을 잘 타는 타입이었었죠. 지금은 그걸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많이 못 나눠본 영숙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해보신 분이 십기 영숙님. 그러면서 영자는 또 영자들이 좀 다 이러네. 16영자가 조금 더 심하지만 영숙 언니랑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해보라고 계속. 그러면서 자기는 좀 푼수 같은 이미지를 좋아한다 라고 했죠. 영자님 왜 빠진 건지, 일단 빵이 좀 컸죠. 저 빵과 미소, 그리고 선하고 온화한 인상. 영자님도 상처랑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착하고 순한 사람을 선호하잖아요. 자기가 좀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 내가 말하면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감정적으로 그냥 온화한 사람, 순진하기까지 하면 더 좋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황을 선택한 건데, 황이 이제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제스처 내용도 조심스럽고 우상에다가 이렇게 조용조용 말하니까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캐릭터였지. 그래서 영자님은 충격을 먹은 거고. 그러면서 뭐 영숙 언니 안 세요. 그러니까 만나보세요. 자꾸 만나보라고. 자꾸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 사람 다른 데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나에게 경쟁이 없을 때 그때 그렇다면 나에게 경쟁하기 싫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당탕탕하는 푼수 느낌을 좋아해요. 황은 자기가 어떤 남자로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게 조금 적잖아요. 그래서 어떤 푼수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챙겨주고 또 이 사람의 무언가를 또 알려주고 이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비어있는 자존감을 좀 채워주는데 효과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시병자의 어떤 푼수 같은 느낌을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영자님은 또 플러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이제 영자님은 굉장히 좋아하죠. 귀여운 시병자가 스타일이다라는 표현을 했고 눈빛의 내면이 드러나겠지만 그걸 가지고 내면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통찰이 있는 사람이 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눈빛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면을 읽을 수 있을 정도면 그 사람은 얼마나 엄청난 내공을 가진 사람일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눈빛을 통해서 내면을 읽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황이 이게 되게 뭔가 좀 그런 느낌, 뭔가 너무 긴장감 없는 거 아니야? 이걸 이제 황이 말했군요. 이런 나도 괜찮다면 막지 않을게 그런 느낌. 여기서 영자가 마음이 자꾸 커질 때마다 밀어내는 부분이 있죠. 근데 괜찮겠어? 그래도 좋다면 오케이. 아 근데 괜찮겠어? 계속 지금 황은 누군가가 다가올 때 자신을 알게 될까봐 두렵고 나와 다른 사람이 다가올까봐 두려우면서도 또 사람에 대해서 인정과 사람과 연결되는 거를 또 굉장히 또 바라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뭔가 너무 긴장감 없는 거 아니야? 영자가 이제 이제 황이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너무 긴장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말에 우리는 그냥 친구 같은 사이인가? 영자가 아니야 너도 그러잖아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인 거지. 영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본인도 그러잖아. 이 말은 이제 황은 우리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건 어때? 살짝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데 영자는 아니 너나 나나 그런 스타일로 연애하는 스타일이지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지. 황은 본인이 여자를 힘들게 할 스타일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남과 다르다는 걸 알겠죠. 근데 그게 모르겠어.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황이 분명히 제가 체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황이 여자친구랑 같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음식을 못 먹으러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 근데 어떤 부분은 본인의 선택도 분명히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황이 아내와 시간대가 안 맞는 생활을 1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 아내가 서로 깨어있는 모습도 못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두 사람의 선택이지. 그걸 10년간 했다는 거는. 그렇다면 시작이 체질이었어도 지금 황은 결국 자기의 선택과 자기가 지금 자기의 생각이 만들어낸 어떤 모순적인 현실에 갇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도 지금 어디까지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어디까지가 자기의 선택인지 지금 자기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긴장감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지금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단 말이야. 무슨 이미지를 떠올렸을까? 긴장감 있는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렸을까? 황은 나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으면서 계속 밀어내. 영자를 어떻게 보면 영자가 영숙님 알아봐 이런 거나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줄기로는 비슷하지. 다른 사람도 알아봐. 그래도 나밖에 없으면 만나자. 이런 개념이 깔려 있겠지. 황은 다른 사람에게 맞춰갈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까 황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체질에서부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다 맞추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깔려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은 다 내가 남과 다르다라는 것으로 맞추지 않는데 또 본인은 남들하고 연결은 되고 싶어. 그래서 영자는 나 어제만 해도 긴장감이 있었어. 자꾸 왜 다 밀어내? 나는 긴장감 있고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근데 황은 이대로 뭔가 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기 두렵거든. 이게 누군가와 맞춰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조금 밀당할 걸이라고 하면서 좀 상대 말에 그냥 응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황이 방금 말은 뭐였어? 영자야, 우리 그냥 친구 사이 같지 않음? 우리가 연인이 될 수 있겠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텐션이 있어서. 아, 그런가? 좀 더 잘할 걸 그랬나? 그 다음에 또 한다는 말이 두바이 초콜릿 먹어봤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면 그거 맛있죠 이러면서 좋은 얘기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것도 나 이런 사람인데 괜찮겠음? 이야. 그러니까 지금 황은 계속 테스트하는 거 밀어내는 느낌으로 계속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두바이 초콜릿 먹어봤냐라는 거 이제 가짜 느낌으로 먹어봤다고 하면서 여기서 영자 입장에서는 황이 두바이 초콜릿 얘기를 하니까 뭐 어쨌든 제과제빵 하는 사람이니까 두바이 초콜릿도 얘기를 하면서 둘이서 이렇게 소통이 될 줄 알았죠. 근데 황은 대뜸 그거 먹고 응급실 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옛날에 어떤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그런 얘기처럼 보이는데 저게 나
그런 거 먹고도 응급실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너무 친구 같지 않아요? 지금 계속 뭐야 영자를 밀어내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점점점 밀어내는 얘기가 강도가 세지고 있네. 음식점 가서도 더 세졌지. 그러니까 감기 때문에 뭐 후각 미각 없어가지고 그냥 한 입 먹었는데 아무 반응 없네 하고 2번 먹었더니 뭐 위랑 막 전부 다 여기 막 목이랑 다 부었었대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영자를 밀어내는 얘기이기도 하면서도 나 이런 사람이니까 좀 이해해줘라는 부분도 있죠.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먹어야 되는 것도 조심하고 하니까 그렇게 막 목이 부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과는 뭐 일일 일식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뭐 괜찮은 음식점을 찾으면 뭐 계속 가야겠지. 일단 같이 먹는 즐거움은 좀 많이 포기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견과류 갈아 넣은 것들. 그래서 막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고 따끔거려서 이게 첫 데이트에서 이렇게까지 묘사할 일이냐라고 생각이 들죠. 보통 사람의 경우는. 근데 황은 저게 이런 나도 받아줘라는 마음과 이런 나니까 갈 거면 빨리 가라는 2가지 마음이 다 존재하지 않을까요? 황은 계속 그런 모순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남들과 다르다. 다르지만 연결되고 싶다. 다르지만 다른 걸 들키고 싶지 않다. 다른 거를 보여주고 이걸 인정받고 싶다. 2가지 마음 속에서 계속 충돌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위가 아픈 게 내려가니까 온몸에 발진이 일어났다. 저런 말을 하면 이제 메뉴 선정할 때마다 항상 이제 손이 덜덜 떨리겠죠. 아 이거 괜찮을까? 이제 애인이면 음식을 골라주기도 힘들어. 같이 뭐 외식하는 거 힘들고 집에서 요리할 때도 솔직히 자기가 해 먹어야지 뭐 어떻게. 뭐 내가 황님 같은 아내가 있다면 진짜 공부를 빡세게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긴 힘들 것 같아. 본인이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그 대신에 만약 황님 같은 아내다 내 입장에서 황님이 요리나 이런 거는 해야지 본인 거를. 그리고 그 대신에 그거를 같이 잘 먹어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책임지고 하고는 나는 자신 없어. 뭔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영자 씨가 몰입해서는 드는데 머릿속에 이제 걱정이 막 넘쳐나는 거지. 그래서 영자는 과자 같은 건 먹냐? 근데 또 과자는 또 괜찮대. 아니면 뭐 땅콩 스낵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런 것도 되나? 아니 견과류 같은 거라고 했었는데 황은 어떤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본인과 닮은 이런 나도 받아줄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독립적인 것도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은 마음도 인정해주면서 연결은 돼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결혼 생활을 원하는 여성이 뭐 얼마나 될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밥이 콜라라는 거는 뭐 건강 생각해서 일일 일식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죠. 네, 결벽증에 그게 양보할 수 없는 게 자기는 생명과 직결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양보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양보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존재해. 근데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그냥 싸잡아서 난 양보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알을 깨고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모순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침은 콜라. 그래서 약간 식습관이 건강하지 못한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아침을 하루에 한 끼 먹어? 뭐 그때까지는 뭐 도움이 된다고 쳐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콜라를 먹어? 아, 그쵸. 저렇게 심포도주를 배려도 안 할 거면 사람과 어떻게 어울려? 그래서 타로를 봐주는 거죠.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지. 사람과 못 어울리니까. 근데 그거를 한다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죠.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침에 콜라를 먹는 이유가 빈속에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밥을 먹죠. 밥을 먹지. 아니면 뭐 우유를 먹거나.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야. 결혼 생활을 하는 그 배우자의 측면이라면 황님은 지금 어떤 출연자보다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좁죠. 좁지. 그리고 그냥 아무나 랜덤에서 만나서 결혼하세요라고 던졌을 때,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그렇게 만약 한다면 황님이 가장 높겠죠. 실은. 가장 근데 이제 황님은 그런 부분을 숨기지 않았으니까 뭐 그래도 처음에는 살짝 함정 카드 같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부분을 자꾸 드러내는 게 근데 이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나 만날래라는 부분이 자꾸 있어. 그래서 점심 안 먹고 저녁 한 끼 먹고 자고 아침 일어나서 콜라 먹고 아침에 콜라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 한 끼 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경리 씨도 밥을 먹으면 해결될 텐데라고 그러잖아. 근데 밥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그러니까 저게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저렇게 살았다는 게 전 부인이 처음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한 거니, 자기가 매달려서 결혼을 한 거니, 이거를 쉽게 정리하기는 어려웠겠지. 근데 그게 10년이면 참 길다. 황님이 10년 동안 결혼 생활, 공간이 하나여도 따로 사는 거니까 결국은 별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자 씨가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영자 씨는 그래도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전 부인이 카페 사장이던 시절 손님이었고 전 부인이 먼저 대시했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 그래서 한 거지. 근데 그때는 커피를 만드는 것도 깔끔하게 잘 만들고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했겠지. 지금 영자님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그러면 황님은 자기의 전 아내의 인생을 망쳤다라는 죄책감이 있겠네. 내가 남들과 다른데 그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시작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 이런데 괜찮겠냐? 라고 자꾸 영자가 마음이 깊어지는 거를 자꾸 제동을 거는 것 같아. 그렇게 입맛부터 다른 두 사람의 저녁. 같이 가서 다른 걸 먹으면 좋고 만약 둘이 너무 달라서 같이 음식을 못 간다. 그러면 한 번씩 양보해야지. 한 사람이 조금 더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황님은 케이스가 좀 달라. 황님은 달라. 이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비밀 연애 해봤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막 SNS에 공개하기 싫다. 근데 황은 10년 결혼 생활 후에 혼자 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비밀 연애하고 말 게 없겠지. 근데 황의 결혼 생활 10년은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상대를 만나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만나봤자 뭐 자고 있는 모습을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아마 결혼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황이 싫어서다가 아니라 오히려 황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너무 외로웠겠지, 아내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원망이나 그리고 황한테 어떻게 맞춰보자, 시간도 맞춰보자, 아니면 뭐 관계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를 황은 하긴 했겠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걸 넘어서서 싫어하듯이 표현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황은 그런 분에서 뱀이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상처거든요. 부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상처받는 것 중에 관계를 시도했을 때 상대가 혐오스러워하는 거, 불쾌해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아내가 아무래도 한두 번은 겪었겠지. 근데 이제 황이 아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체질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거고, 그러면서 아내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계속 상처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의 결혼을 후회하고 나의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그 대쉬를 후회하면서 아내는 그렇다고 또 이혼하자니 뭐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라고 상처받는 마음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됐겠지. 원망도 해보고 다 해봤겠지만, 그러니까 황은 황대로 그 시간이 외로운데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후회할 거면 내가 미리 말을 했어야 됐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더 조심스럽고 또 그런 누군가에게 원망을 듣고 싶지 않아서 더 먼저 이런 말을 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는 잘 모르겠어. 근데 황이 어떤 일을 겪었고 왜 이렇게 더 밀어내려고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황의 그 본질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그거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 하셨네. 10년 넘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집만 공유하는 남남? 그렇게 살았죠. 집만 공유하는 남남으로. 그게 아내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리고 상처가 남아서 그랬겠지. 그래서 이게 집만 공유하는 남남으로서 살아갔고, 아마도 아내는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울감이 깊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거 나 이제 둘째 날 첫 데이트였어. 아직 황님이 어떤 내면을 다 드러내기에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영자가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결혼하신 거냐. 근데 전처가 일했던 카페의 단골. 그래서 나를 보러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날 좋아해주지? 저 원래 결혼 생각 1도 없었어요. 결혼해도 괜찮겠다 해서 연말 회식 비슷하게 갔었는데 거기서 장난식으로 그냥 우리 결혼할래요? 올해 안에 결혼할까?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이러더니 다음날 와서 나 엄마한테 얘기했어. 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결혼한다고.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 여자분도 굉장히 과감했네요. 그러니까 황은 애초에 어떤 사랑을 남들과 같은 수준으로 느끼는 사람일까?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고 어쨌건 아내가 굉장히 충동적이고 어쨌건 과감하게 황에게 결혼을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거지.
근데 황은 왜 이렇게까지 날 좋아해주지? 그리고 원래 결혼 생각 1도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워하지만 자기가 누군가를 책임지거나 연결될 자신은 없었지. 근데 이렇게 나까지 날 좋아해 준다면 나의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겠지라고 해서 괜찮겠다라고 결혼한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좋다 해서 결혼하거든. 근데 황은 이렇게까지 날 좋아해 준다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황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커. 그렇지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큰 거에 반면에 자기가 남들과 너무 달라서 이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줄까봐 두려운 마음도 같이 공존하지 않았나? 근데 이건 너무 표면적인 해석인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지 못했던 그런 청혼을 받고 진짜 첫눈에 반하셨나 보다, 완전 꽂히셨나 보다, 이렇게 뭐 영자는 받아들이는데, 그 전처는 큰 패착이었죠. 이 사람이 카페에서 보여주는 그런 밝은 모습, 그리고 친절한 모습, 그런 것들로 이제 황을 전부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게 황이 가진 두려움이죠.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생각. 근데 이 아내는, 전처는 그런 거를 받아주는 사람이고, 내가 남들과 다른 부분을 그냥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사람. 황은 굉장히 소통이 그리운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속전속결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제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말도 좀 웃겨. 여기서 황이 그냥 우리 결혼할래요? 근데 저것도 황이 지금 이거랑 지금 이것도 보니까 좀 비슷한 맥락이 있네. 나는 당신이 좋아요. 결혼합시다가 아니고 그냥 우리 결혼할래요? 그래서 아예 결혼은 좀 하면 그쵸? 하고 넘어가려고 뭔가 항상 퇴로를 확보하고 말하네. 근데 이게 자기가 뱉은 말이 그냥 우리 결혼할래요? 라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다, 결혼할래요? 라는 말을 한 이유도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한다고고, 그러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진다는 그 말이 자기가 그 말을 그러면 왜 했어? 이 사람이 나를 그만큼 좋아해 주기 때문이잖아요. 나를 다 이해해 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저 책임은 이렇게까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였죠. 뱉은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큰 거를 하나? 그리고 그러면 본인이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뭔가 했던 뭐 너에게 어떤 행복을 주겠어나 그런 거는 없었나? 뱉은 말이 없었을까? 결혼하고 뭐 이렇게 밤낮 따로 살면서 지내자?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결혼된 얘기 뱉은 말 책임 못 지는 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장난식으로 말했어도 본인이 결혼하려고 물었네. 본인이 청혼했네. 지금 말을 다시 잘 이렇게 문구를 보니까 이것도 결혼해도 괜찮겠다 해서 연말회식 약간 비슷하게 갔었는데 이제 장난식으로 그냥 우리 결혼할래요? 올해 안에 결혼할까? 그러니까 본인이 청혼한 거잖아. 근데 물론 상대가 이미 어떤 결혼하고 싶다라는 의중을 밝혀서 그랬을 수는 있어. 그렇다면 이게 본인이 어쨌건 본인의 마음과 선택에 의해서 상대에게 제안을 한 건데, 그거를 그냥 내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결혼했다라는 거는 너무 방어적인 것 같아. 그래서 만난 지 6개월 뒤에 결혼했어요. 만난 지 6개월은 아닌데. 처음에 예식장이나 이런 거 다 제가 알아보고 뭐 집도 다 그렇게 했었고, 예식장이나 그런 걸 그것도 자기가 다 알아봤어?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네. 일단은 처음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조금 얘기하기는 그런데 되게 결벽 같은 게 심했어요. 저게 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지금도 인터뷰에서는 황님의 표현으로는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아진 상태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상황을 못 견뎠겠지. 그리고 그게 결벽이면 뭔가 여기서는 일부러 어지럽히려고 해요라는 말은 어지럽힌 거를 못 견뎠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거의 금방 아내는 실망했겠죠. 전처가 황에게 기대했던 건 지금 영자님이 황에게 기대하는 거죠. 착하고 재밌고 친절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남자. 그리고 나에게 화도 한 번 안 낼 것 같은 그런 온화한 남자. 그러면서 재치도 있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서 빵도 해주고 커피도 내려주고 그럴 것 같은 사람.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뭔가 좀 어지럽히면 어떤 방식으로든 나한테 화를 내. 그게 뭐 침묵으로 화를 내는 거든 아니면 소리를 지르는 거든 어떤 방식으로든 아니면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든, 그게 황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랑 같이 깨어있는 순간순간이 너무 괴로워.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화해를 하고 싶어도 그런 육체적 화해를 할 수도 없어. 나를 상처 줘버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 결혼을 내가 왜 했나라는 생각으로 10년을 버티다가 그러다가 결국 이혼을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결벽 강박이 이제 심했었고, 그래서 많이 괜찮아지긴 했고, 예전에는 다 각 맞아야 되고 항상 깨끗해야 되고 다 닦고 이랬는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각 맞추고 깨끗하고 다 닦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뭐 많지 않죠. 근데 요리사나 이런 뭐 베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저런 성격인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같이 사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걸 종용한다 그러면 이제 괴롭지. 아, 내 방 와보면 기절하겠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엄청 싸웠죠. 그러니까 싸웠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조곤조곤 잔소리하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언성을 높였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거의 한 8개월 동안을 매일 싸웠대. 그때가 아내가 사랑이 식어가는 시간이었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그 8개월, 결혼하고 1년을 못 채우고 두 사람은 거의 만나지 못하는 시간으로 들어갔겠네. 이제 나 결혼 잘못했나? 이혼할까? 어차피 결혼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 결혼 방송에 나왔죠? 아니 근데 왜 결혼하러 나왔어? 황님은 스스로도 모순을 못 견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해도 모순이 많아. 결혼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라고 했으면 그냥 이혼하고 살았어도 됐잖아. 내가 내뱉은 말의 책임? 아니 말은 책임지는데 본인과 결혼한 사람의 인생은 책임져 주지 않아? 결혼한 사람이면 그래 스킨십 없고 그럴 수 있어도 어쨌건 친구처럼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출퇴근 맞춰가면서 하는 일을 선택했어야지. 지금은 이혼하고 아내랑 시간 스케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또 달라졌잖아요. 지금 시간이면은 예전에 전체와 시간이 얼추 맞는 거 아니야? 매일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이서 시간의 접점이 있었네. 그런데 한 집에서 그냥 같이 살았다라는 거는 나중에는 시간의 접점을 일부러 안 만들었다는 얘기네. 피해버렸다는 얘기네. 그러면 황님은 그냥 이혼하는 거는 두렵고 그렇게까지 나를 변화시키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영자 씨가 여기서 막 10년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영자가 와 의리가 이러는데 영자 씨도 이게 서비스직이니까 아니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지는 게 의리야? 진짜 의리면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도 의리지. 그리고 그런 의리라면 이 사람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내가 가진 뭐 돈을 나눠준다든가 뭐 그렇게 쓰면 와 의리가 이럴 수 있겠지만 영자님도 이제 머리가 이제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원래 결혼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순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혼한 지 10년 지났고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때 음식 나오고 뭐 리액션 좋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었네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우선순위가 더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약간 돌려묻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우선순위가 더 떨어지지 않느냐. 결혼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지금은 더 안 중요하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네. 근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본 게 아니어서 애정이 있고 같이 오순도순 밥도 먹고 이런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애정이 있고 오순도순 밥도 먹고라고 하는데 전처는 그러고 싶었겠지. 근데 잔소리와 8개월 동안 매일 싸우니까 황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또 근데 상대랑 연결은 원해. 그러니까 계속 8개월간 싸웠단 말이에요. 저거는 아내가 원했던 거지. 근데 저거를 황님은 자신의 어떤 정답, 어떤 황님 표현대로 강박이 있어. 결벽 강박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8개월간 싸우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상대 마음이 다쳐버렸잖아. 다치기도 했고 다치기도 했지. 그런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거는 물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만 황님이 훨씬 지분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일했으니까 전처가 자고 있을 때 출근하고 출근할 때 자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8개월간 싸울 수는 있었잖아. 그때는 이렇지 않았거든. 그거는 서로 그냥 닫아버린 거야. 그래서 남들이 쉴 때 바쁜 직업. 아니 누구는 남들이 쉴 때 바쁜 직업 안 가져봤나. 여기 학원 선생님들도 있고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배우자랑 얼굴도 못 보고 살지 않죠. 일종의 같이 살지만 별거. 다른 시간축으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여기서 이제 음식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편한 관계에 대해서 했네요. 나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야. 맞출 수 있겠어? 본인에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본인 눈도 까다로운 게 불편해요. 근데 황님이 고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꿀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고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결혼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자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줘야 된다는 면에서는 고자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스스로 정해놓기 때문에 자기는 바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편안한 관계가 좋으세요? 아니면 뭔가 익사이팅한 관계가 좋으세요? 물어보는데 저한테는 다 익사이팅하지 않을 듯. 뭘 하든.
그러니까 황은 그냥 모든 거를 닫아버린 것 같아요. 닫은 채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해도 감흥이 없다는 말이겠지? 뭘 해도 감흥이 없다. 세팅가 뭔 돌부처라 그러는데 돌부처 같이 그렇게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감정이 플랫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면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나는 또 액티비티한 거 좋아해가지고 나도 내 몸의 한계를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가지고 마라톤도 하고 국토대장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밌었대. 그래서 지금 런닝하고 햇볕에서 막 탔고 원래 이렇게 안 까만데 지금 이제 영자님이 이거를 거의 아직은 이제 초보 단계죠. 그래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땀나면 제가 진짜 못 참는 게 땀나면 못 참아요. 아니 뭐 뭔들 참아? 뭔들 참나요? 지금 아니 근데 물론 뭐 다른 거 못 참는 거는 체질상의 문제니까 이해해요. 이해해. 응. 근데 땀나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체질상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건 맞아. 저는 그건 맞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현재에서의 황님은 그 오히려 자기의 정신적인 부분이나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나는 절대 변할 수 없고 나는 여기 있고 이런 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만나 못 만나 그러면 또 사람을 또 굉장히 좋아하고 소통하고 싶으니까 막 타로나 빵 만들기를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외진의 강화판 초외진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근데 여기서도 진짜 이게 황님이 이게 대화 센스가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방식인 게 영자가 무슨 말을 해도 찬물을 끼얹어 버려. 소통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닐 텐데 찬물을 계속 끼얹어. 아까 두바이 초콜릿에서 바로 병원 얘기 나오고 뭐 영자가 텐션이 높으니까 우리 너무 긴장감 없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영자가 땀나고 운동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땀나는 거 너무 싫어요. 막 이게 지금 황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기대할지 모르는 걸 그냥 바로바로 그냥 꺾어버리는 것 같아. 바로바로 그냥.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싫어서 요 며칠 진짜 땀이 다운된 상태이긴 해요.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원래는 엄청 텐션 높게 할 수 있는데 그 생리적인 혐오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근데 저게 땀나는 걸 못 참으면 피부랑 닿고 뭐를 떠나서도 쉽지 않겠다. 우리가 땀이 나잖아요. 많이 움직이면. 그러면 진짜 여러모로 어떤 그런 화해나 정상을 오르는 그런 거에서 싫어할 수밖에 없겠네. 일단 시작도 과정도 다 어렵겠네요. 그거 할 때 땀 안 나잖아요. 땀이 나죠. 아니 물론 요령이 좋으신 분은 땀이 안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저것도 나는 잠자리를 못 한다라는 거를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나 잠자리 못 하는 사람인데 괜찮아라는 얘기 같아. 물론 잠자리를 할 거예요. 하는 사람이야. 할 거야. 근데 이제 저거를 들으면 못 하는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약간 생리적 혐오감? 땀이 나는 게 생리적 혐오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플라토닉 얘기가 나와요. 원래 텐션 높게 할 수 있는데 막 그 땀으로 인한 생리적 혐오감. 그래서 어제 그러면서 플라토닉 러브. 그러니까 이 땀에서 플라토닉으로 넘어가는 게 저 땀을 흘리는 과정이 약간 그 관계를 암시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플라토닉 얘기로 바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전 부인과 플라토닉이었다. 라는 말은 나는 관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땀이 나고 끈적거려서 싫다. 닿는 것부터 싫은데 그걸 참고 어떻게 어쩌지 한다고 해도 난 땀 흘리는 게 싫다라는 거지. 나는 땀 흘리는 그 과정이 싫어서 화해를 못 하는데 실은 그 시작도 힘들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괜찮으면 뭐 더 나를 좋아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땀 자체가 애초에 이 성적 화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암시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얘기가 흘러가는 게 아닌가? 뭔가 이렇게 손뼉을 쳐도 사실은 그렇대. 그래서 약간 뱀이 만지는 느낌, 제 몸을. 이렇게 누군가 터치를 하면 약간 꺼림칙한 느낌. 그래서 빨리 씻고 싶다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이게 뭐 소름이 끼치는 얘기겠죠. 심리적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당황하지. 그래서 빨리 씻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자에게 이런 얘기를 쭉 들려주는 이유가 나 그래서 닿는 것도 내가 땀 흘릴 정도로 움직이는 것도 나는 힘들어. 그래도 괜찮으면 계속 오세요. 지금 오고 저한테 마음 오고 계신 거 알거든요. 자, 알아두세요. 라고. 아니 근데 영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경청하지 뭐해요. 뭐 나갈 수도 없고 뭐해. 여기서 뭐 반박을 하기도 질문을 하기도 애매하고 저기선 충격 먹고 그냥 오 말고 여기서 영자님이 이거 말고 뭐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영자님이 또 기본적으로 상대가 어떤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나를 상처 주거나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 날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면 오히려 저런 경우에는 뭐 이 사람이 약자인 걸 뭐 약자한테 뭐 영자가 뭐라고 또 못하죠. 그래서 아마 뇌정지 왔을 걸? 뭐 입술은 오오 하고 있지만 뇌가 지금 여기서 지금 다들 공황 상태.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최대한 접촉이 없으려고 엄청 노력한대. 그러니까 영자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손 잡는 걸로 한편으로는 순진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황은 손 잡는 거, 손 정도, 손 잡는 건 애매하긴 하다. 근데 뭐 손 잡는 거 정도는 뭐 괜찮은가 봐요. 영자가 마음이 더 나에게 깊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게 안 괜찮은 상태에서 나한테 깊어지지 않도록 아니면 깊어질 거면 다 괜찮다고 오케이를 하든가 그 정도로 나를 좋아할 수 있으면 하든가. 지금 황은 전 아내보다 나를 더 좋아하고 나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겠죠. 결혼을 만약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뭐 몰라도. 근데 뭐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손잡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하다. 그러면서 진짜 낯선 사람이 근데 뭐 영자는 낯선 사람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연인 간에 얘기한 건데 연인 간에 손잡는 건 괜찮아요. 할 법도 되거든. 근데 황은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끄집어내. 여기서 황이 예에서 영자가 손잡는 것도 뭐 연인 간에는 잡을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 잡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낯선 사람을 갑자기 끄집어내서 진짜 낯선 사람이 제 공간을 침범하는 게 좀 그래요. 마치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도 나 좋아할 거면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까지 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갑자기 다가오기만 해도 갑자기 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지나가면 뭐 이렇게 얼음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자는 거의 뭐 충격이죠. 이거는 영자 씨가 아무리 황에게 초반에 좋은 인상을 받았어도 지금 황이 말해준 얘기만 들으면 이거는 결혼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게 체질하고 아마 시작이 체질이었어도 어쨌건 그 트라우마랑 연결돼서 증폭됐고 지금은 그 체질이 명분이 돼서 어떤 것도 자기는 변화시키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가 자리 잡혀 있겠죠. 모르겠어. 뭐 컨셉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안 좋아하는군요 라고 이제 영자가 말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을 안 좋아한다는 건 아닌데 황은 사람은 좋아해요. 사람을 그리워해.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서 반려동물 좋아하세요? 당장 동물은 어쨌건 뭐 쓰다듬기도 하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 스치고 하잖아요. 얘네들은 뭐 뜬금없는 곳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 황은 키울 수가 없겠지. 그래서 점심 식사 중에 이렇게 정숙님이 팔을 괴고 있었는데 근데 황님은 지금 정숙님이 물론 황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는 뭐 무례한 행동이었지. 왜냐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내 필드의 규칙으로 상대를 대한 거니까 무례한 건 맞는데 근데 황님도 이런 자리에 나오고 했으면 무언가 다른 사람하고 스킨십도 하고 뭐 손잡으라는 미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낯솔사계 언제 기수야 그 기수에서는 들고 버티기도 있었는데 물론 뭐 이번 기수의 분들에게 그런 걸 시키진 않겠지만 그런 스킨십이 있을 수 있는 프로에 나와놓고 저런 거를 힘들어하면 뭐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숙님이 지금 뭐 입으로 뭘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난 저건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렇게까지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고 진짜 황님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정숙님이 너무 조심스럽지 못했다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황님도 이런 상황을 못 견딜 정도의 사람이 대체 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낯솔 사계의 선택에서는 더 과감한 스킨십도 시킨단 말이죠. 시켰었단 말이지. 그런 게 조금 의아한 포인트죠. 근데 뭐 황님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깨고 새롭게 어떤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이 달라서 계속 삐그덕대고 모순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면 뭐 해석이 되려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걸 아직 모르겠어. 그럼 여기 낯솔사계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황님은 이제 웃고 있지만 죽을 맛이다 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조금 많이 그때 힘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못 먹었군요. 꿀꿀이죽을 못 먹었나 보네. 티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영자가 그러면 그 스킨십 허용이 거의 멘탈로만 이렇게 근데 이제 황은 아니다 막 극구 부인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상상하는 그런 쪽은 아닌데라고 말은 하지만 아니 본인이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어.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한 게 황은 원망받지 않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더 지레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황님이 관계가 불가능한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지. 근데 저렇게 극구 부인하는 거 보면 나는 관계가 불가능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은
황은 난 그런 쪽으로 그런 사람인데 알고도 올 거면 오세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막 극구 부인을 하죠. 근데 이제 뱀이 닿는 것처럼 너무 싫다니까. 닿는 거는 뱀이 닿는 것처럼 싫고 땀 흘리는 거는 또 뭐 생리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니 이거 뭐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빵 만들 때는 땀이 안 나나? 빵은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제과제빵 할 때는 땀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저렇게 대량으로 뭐 하고 하면은 그거 되게 힘들지 않나? 아닌가? 황이 저 튀김 먹었을걸요? 근데 이제 황은 그것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묻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자가 머리가 복잡해지죠. 내가 이거를 포용할 수 있을까? 수용할 수 있을까? 황님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해봐야지 알 것 같다. 아무리 처음이라고 해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한다. 그분한테는 또 엄청나게 큰 부분일 수 있으니 그래서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서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너무 이상주의적인 얘기죠. 그리고 그만큼까지 황이 좋다면 뭐 만나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황이 원하는 건 그런 여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황은 여기서 이제 땀을 닦고 덥다 이러면서 땀 닦는 모습이 뭐랄까 굉장히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땀 나는 것도 몸에 끈적한 이물감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에 닿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싫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는 좀 이상한 게 아니 중간에 팔을 걷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팔을 걷고 다니면 반팔을 입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얇은 옷을 좀 입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얇은 옷이 없었나? 아니 얇은 옷이 없었다고 쳐. 그러면 저 속에 옷을 벗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옷을 꼭 입어야 되나? 그럼 저기 속에 옷만 입으면 좀 옷은 두 겹으로 입어가지고 또 두꺼운 옷 입고 땀이 난다고 또 그러고 있으니 땀 나는 게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맞아? 이게 너무 뭐 해석이 안 돼. 뭔가 황님의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정말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싶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 피부가 보여지는 게 싫다고 해도 저렇게 지금 이게 9월이고 꽤 더운 날씨인데 사람들 뭐 선풍기 찾고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옷은 두 겹으로 껴입고 땀이 난다고 그 땀을 그렇게 근데 이게 아까 땀 나는 게 싫다고 했던 게 영자에게 나는 관계하는 것을 싫어요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이런 사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느낌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땀이든 뱀이든 그게 결국 다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킨십은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가 또 스킨십으로 넘어가잖아.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스킨십이 부담되고 불편하지. 근데 이거는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네요. 안정감이 높아지면 괜찮지만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면 스킨십이 더 나아진다는 거는 맞다. 그러면서 다시 음식점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황님은 나 이런 사람인 거 알았죠? 가서 다른 사람 알아보고 그래도 내가 제일 좋고 나 받아줄 수 있으면 그때 오세요. 지금 계속 그렇게 테스트하고 밀어내고 있죠. 그래서 2명 이상과 이야기하고 소감문 작성해 오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본인이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나한테 얘기해보라는 거냐. 근데 황은 뭐 누군가한테 막 플러팅을 하고 그렇게 친해지려는 시도를 지금까지는 벤님한테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벤님한테 이제 타로를 봐주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분들한테도 봐줬지만 그러니까 영자님이 이 중에서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더 좋은 사람이 있고 행복해질 수 있으면 그런 선택이 좋지 않을까? 그거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사람이라는 무의식적인 괴로움이 깔려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황은 9대1이 됐대요. 9대1. 9는 영자, 1은 16영자. 그러니까 거의 뭐 90% 10영자님이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나 이래도 계속하면서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걸 계속 얘기했는데 10영자님이 그래도 경청했죠. 인터뷰의 결과로는 어쨌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인 것 같거든요. 10영자님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건 황 앞에서는 황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싫어졌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일반적인 상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으신 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밌고 쾌활했던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서 여기서 이제 피자 얘기가 나오는구나. 피자 좋아해요? 이것도 황님이 먼저 피자 얘기를 꺼내. 황님이 야 피자 오랜만이다. 매장에 있는 피자가 오랜만인데 진짜 오랜만인데 그래서 피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자가 피자 좋아하세요? 근데 황님은 아니요 못 먹어요. 아니 씨 무슨 이러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고.
아, 진짜. 지금 영자 입장에서는 근데 황이 영자를 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참 재밌는 포인트지. 그러니까 의아한 포인트지. 의아하고 흥미로운 포인트 지금. 아니 왜? 아니 피자집도 본인이 야 피자 되게 오랜만이다. 아니 반가워서 한 말 아니야? 왜 못 먹어요? 근데 빵이라서요. 그러니까 빵을 못 먹어요? 빵 못 먹는데. 근데 빵을 만들어요? 이게 진짜 빵을 아예 못 먹는 건지 아니면 빵을 그냥 조금만 먹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해. 이게 황도 좀 모든 게 다 100% 진실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못 먹냐. 근데 이제 빵에 들어가는 효모로 발효되는 음식은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영자는 먹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빨라 아니면 못 먹는 걸 말하는 게 빨라. 먹을 수 있는 건 양념 안 된 고기와 밥. 뭐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빠른 거고. 아까 황님이 그랬거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자기가 뭐 식사 가는 장소는 자기가 정했다고. 좀 모순적인 것들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자기소개할 때도 제가 이분은 참 모순이 많네요라고 했던 게 자기소개 때 모순이 많던 박. 데이트 때 모순, 데이트뿐만이 아니라 인터뷰와 데이트 때 모순이 드러나는 황. 지금 이게 낯설 사계에서 제작진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모순이 많으신 두 사기와 함정 카드를 집어넣었나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예민하다고 말하고 남이 예민하다고 그렇게 하면은 또 그건 부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민해 보이긴 싫은데 나 이렇게 예민하다고 또 말해서 상대가 도망가지 않고 내 곁에 머물러서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근데 또 예민하다고 인정받긴 싫어. 그게 내가 고립되는 건 싫고 소통이 좋은데 막상 또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가오면 나 이런 사람인데 괜찮아라고 또 사람을 밀어내고 그 안에서도 지금 황님 자체가 모순이 많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쭉 살아온 것 같아. 결혼을 본인이 하자고 해놓고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사람과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면 책임지기 위해서 10년을 유지했어? 그러면 이혼은 지금 10년 만에 왜 했냐는 거지.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가 했던 말을 뱉으려고 했다면 그 사람과 8개월을 싸웠다? 그것도 이상하고. 물론 책임감이 강해도 8개월을 싸울 수 있겠지만 그게 너무 스스로를 포장하려는 부분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맥주도 못 먹고 그것도 발효한 거라서 못 먹고. 그러면서 여기서 황이 내일도 알아볼 게 있을까요? 이 말은 살짝 그런 말 같아. 못 먹는 거 아까 그 부분에서 살짝 긁혔어.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먹을 수 없는 게 많아요. 라는 말에 못 먹는 거 말하는 게 빠르죠. 나 못 먹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순간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서 여기서 뭐 맥주 못 먹어요? 효모로 발효한 거에서 못 먹고 하면서 뭐야 그것도 못 먹어? 하니까 황이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상처가 되는 거야. 뭐 큰 상처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가실 거면 가세요. 저 살짝 긁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자가 이제 열받네라고. 그러면서 또 더 궁금한 거 없으시죠? 라고 또 물어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자도 살 안 닿으려고 팔짱을 끼고. 근데 황이 살 닿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데이트는 진짜 좋았는데 데이트 자체가 뭐 재밌는 순간도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 사람과 뭔가 미래가 안 그려졌잖아. 그래서 마니아층 스타일 같은. 그러니까 지금 뭔가 관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플라토닉으로 만나서 친구같이 서로가 독립적인 유지를 하면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겠죠. 라고 이제 영재는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 너머에서 내일도 알아볼 게 있을까요? 그치.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려고 만났는데 지금 대화도 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난 저걸 먹어도 안 되고 저거 먹어도 안 되고 땀나도 싫고 계속 그 얘기 자기가 안 되는 거 자기 하자만 쭈르륵 하고 더 알아볼 게 있나요? 알아보시고 뭐 제가 좋다면 매달리서 보세요. 거의 그런 급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영자는 대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거절의 의미로 다가왔다. 근데 이제 황은 거절의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고 영자와 황의 데이트는 끝이 났습니다. 황의 정보를 GPT가 요약해줬군요. 스킨십과 신체 접촉의 거부감, 대화와 감정 표현의 제한, 이틀 만에 할 얘기가 없다고 함,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몰입하는 데 소극적, 정서적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경향,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 관계에 대한 태도, 독특한 성격과 취향, 감정적 교류에 어려움을 느끼고 건강관리가 부족하며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은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거리감과 소외감을 줄 수 있지만 황 스스로는 편안하고 무리 없는 관계를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GPT가 살짝 돌려가기도 잘하네. 영자에 대한 요약. 혼자 있는 것을 즐기며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 GPT가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을 하는데
대화와 관계에서의 태도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감정기류와 소통을 통해 상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GPT 다차원적이진 않군요. 영자님에 대한 분석은 조금 아쉽군요. 황이 병리적인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무엇일지 진단해줘 라고도 얘기했다고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겠네요. 그렇게 황과 영자의 데이트는 끝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남은 사람들, 김들, 그래도 아들들 이렇게 짜파게티 요리사 해줬던 그런 짬밥이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군요. 여기는 고추장과 오이로 맛을 내는구만. 백김은 두 영숙을 뽑았구만. 뭐 손도 잡고 걸어가고, 물론 뭐 다정하게 잡았다기보다는 뭐 도와준 부축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래서 질투가 나는 것처럼 뭐라고 했을까, 뭘 먹고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대. 그 시간에 이제 영숙님은 여기도 이제 만만치 않은 함정 카드죠. 아까 뭐 황가는 또 다른 의미의 함정 카드입니다. 박님과 데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병숙님이 박을 좀 차분하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거든요. 뭐 서울깍쟁이 정없다 하는데, 여기서 박님이 자기소개 때도 사람이 모순이 많았거든. 그때 자기소개 때 제가 이제 그 외모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자기가 뭐 만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말하면서 뭐 다 만나봤다 그러고, 그러면 대체 뭘 보는 거냐라는 말에 뭐 이 사람은 도대체 이성을 뭘 보는지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또 아이에게 모든 시간을 다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이를 만나는 시간을 빼서 연애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온갖 것들이 박님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 깍쟁이냐. 근데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걸 보면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게 한번 이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보이는데, 근데 보통 서울 깍쟁이라는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표현할 때도 아니다 싶으면 냉정한 편. 약간 박님은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관계를 그렇게 잘 맺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들어온 정보도 그렇고, 자기소개 때 사람들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다는 것도 그렇고, 연애를 하고 1년 만에 아이가 있는데도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 봤을 때 어쨌든 냉정한 면은 확실히 있는 거지. 근데 영숙님이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점쟁이가 사주 말해주고 띠로 사람을 판단하려고는 하는데 이혼 사유는 안 들으려고 해. 이혼 사유를 안 들으려는 이유가 어차피 진실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도 좋다? 이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혼 사유보다 중요한 건 띠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뱀띠인지 뭐 무슨 띠인지, 그거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가 현재를 말해주는 거지, 점쟁이가 이 사람의 현재를 말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지, 점쟁이의 예언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도 노력하니까 그게 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박은 냉정하게 그냥 필요 없는 존재가 서로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손절을 잘하는군요. 그냥 바로 손절이냐는 말에 이제 그라데이션 손절이냐고. 그러니까 다양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겠죠? 롱디를 해보지 않아서. 장거리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영숙님은 있어. 가능합니까? 관계 유지가 잘 돼요? 근데 잘 된대. 단호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 굉장히 맛있게 먹고요. 근데 이제 박이 나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데, 그래서 민감한 질문해도 되고 뭐 외모 지적해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숙님이 이혼하고 나서 선도 몇 번 보고, 근데 이제 공통으로 물어본 질문이 왜 이혼했냐 라는 건데, 저 질문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박님이 바로 팩폭. 영숙님 여기 나와서 조금 스트레스 받겠어요. 오자마자 성형에 대한 얘기로 거의 뭐 한 회차 초반을 다 보내고, 데이트 한 번 나오니까 시작하자마자 또 두 번이잖아요로 바로 그냥 사실 확인. 여러분들 낯설사기 이번부터 보신 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알려드려요. 두 번이잖아요. 제가 아니라 박님이 그랬어요. 네, 그런 거.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도 정숙님이 그냥 계속 뭐 성형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영숙님은 굳이 안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자꾸 사람들이 자꾸 재생산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영숙님은 그래도 여기 나와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거기서 점쟁이 말대로 여기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품고 나와가지고, 그런 주변의 말들에도 항상 밝게 지금 반응을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이니까 왜 이혼했는지 항상 물어보고, 근데
나는 상대방이 왜 이혼했는지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로 이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그냥 문제일 수도 있다. 왜냐면 영숙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다 라고 하면 차이잖아. 그러면 서로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상대에게도 굳이 물어볼 필요 없는 거지. 왜냐면 저거를 물어본다고 한들 진실을 들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근데 물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다른 것들이랑 조합을 해보면 그래도 사실에 가깝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알아가며 직접 판단하고 싶은. 그쵸? 그래서 굳이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나? 근데 저거를 좀 돌려서 물어볼 수는 있지. 어떤 거를 뭐 받아들일 수 없는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는지라는 측면이 로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상대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아보고 그렇게 알아가고 싶은데 띠가 안 맞아. 그건 뭐야? 띠는 안 알아봐도 돼. 띠가 안 맞으면은 그거는 있으니 그런 건 있으니까 그런 건 안 알아봐도 돼. 하지만 이혼 사유는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은 그런 이혼 사유를 묻는 그런 것들이 대답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도 안 묻는 것도 있겠죠. 근데 박은 뭐 선보기 전에 결정사에 미리 써서 보내면 안 돼요? 라는 뭐 이런. 아니 지금 얘기하기 싫어서 물어보지 않는다는데 지금 뭐 미리 써서 보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내 거를 말하고 싶지 않으면 뭐 상대한테도 물을 수도 없는 거지. 내가 물어봤다가 상대도 물어볼 테니까. 그래서 나에 대해서 물어보라니까요. 근데 박 씨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네. 아 근데 이제 박 씨 입장에서는 영숙님은 어쨌건 프로에 한번 나왔으니까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겠지. 이혼 사유를 묻지 않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나는 이혼 사유 묻는 거를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안 만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이혼 사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 만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서 만약에 영숙님처럼 말을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 보네 라고 속으로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 괜찮으면 뭐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자체는 의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게 진심 어린 말이고 좋을 수 있겠지만 전략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족들은 재혼하기를 원하냐라는 거에 이제 정말 원한대. 재혼 가정을 꾸렸을 때 뭐 자녀 생각은 없냐? 근데 자녀는 뭐 내가 될까? 근데 지금 자기 자식을 굉장히 애착이 있고 뭐 박님 말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를 키우면 원래 아이에게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두려울 수 있겠죠. 그치? 의미가 없지만 그 태도를 보는 거고 이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거를 극복했는지 그걸 통해서 좀 성숙해졌는지 아니면 그걸 그냥 회피하고 억압해 놓는지 아니면 남 탓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실은 볼 수 있거든. 그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저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말 못할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조금 거리를 두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될까 이런 말은 뭐 어떻게 보면 영숙님에게는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겸손한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남자들은 다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박은 영숙에게 자녀 낳을 생각이 있냐. 근데 영숙님은 저는 꿈은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을 때 이혼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힘들면 이혼할 수 있지만 이혼할 때 자녀가 없으면 고민의 깊이가 줄어드는 건 사실.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뭐 좋긴 하겠다. 또 헤어지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연결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영숙님이 오픈마인드로 온 건 맞죠? 그래서 박 씨가 그렇대. 그러면서 나만큼 오픈이 없을걸요? 뭘 나만큼 오픈이 없어. 당장 뭐 영자한테도 너무 어리셔서 좀 그래요라고 하고 뭐 처음에 뭐 자기는 뭐 외모 다 상관없다고 한 거 그거밖에 없지 뭐. 뭐 그걸 뭐 오픈이라고 할 수 있나? 배우자가 아이가 있으면 어떤 얘기길래 아이가 셋인데 인종이 다 달라도 상관없다. 입만 살았다니까? 입만 살았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야. 그래서 애가 셋인 건 상관없는데 장거리 연애는 왜 고민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인종 다른 새 아이의 엄마는 만나봤어요? 인종 다른 새 아이 엄마 만나봤어? 그건 해봤어? 그것도 안 해봐놓고 더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뚱뚱한 사람 뭐 한 사람 다 만나봐놓고 그 사람들 다 집 근처에 살았나? 아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자기소개 때부터 미스터 박이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하면 직장은 그만둘 거예요? 근데 옮길 수 있죠. 옮길 수 있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이네요. 장거리 연애하면 어디서 만나요? 데이트 장소는 어디냐? 그래서 뭐 서울을 왔다 갔다. 뭐 이게 박 씨는 계속 자기가 오픈 마인드다 나만큼 열리는 사람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또 나는 안 해봐서 안 해봐서요. 뭐 자기가 안 해본 건 이빨은 겁나 털면서 또 정작 또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 얘기 들이미니까 그건 또 안 해봐서라고 또 발 빼고. 미스터 박의 말은 다 고지고대로 막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아. 말이 장황하고 살짝 좀 그 순간순간 그럴듯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는 거는 좀 걱정되는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 있는 사람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현실적인 만남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공무원이니까 주말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공휴일은 무조건 보장. 그래서 부럽다. 아니 부럽다가 아니고 그때 만나자고 하는 거라니까요. 미스터 박은 학원도 운영하고 그 다른 학원에서 일도 하고 있어서 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을 내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숙님이 아유 시간을 내게 만들어야겠네. 영숙님 굉장히 적극적인 거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0기 때 모습에 비해서 10기 때는 적극적이지 못해가지고 참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웃는 모습 이런 거를 또 보여주니까 여기서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 마음이 어떻고 저런 거 떠나서 일단 내가 밝은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들을 또 진심 어리게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서울 자주 놀러 가요. 그래서 친구도 만나고 월요일에도 서울에 있었고 이러면서 뭐 번호를 달라라고 하는데 성급합니다, 영숙님. 지금 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소개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모순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지금 눈을 감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대화는 재밌었어요. 대화도 재밌고 박님이 되게 센스도 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충분히 마음은 커졌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말수가 적고 그래서 재미없는 데이트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말수가 적지만 말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 성격 급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고.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은 너 아까 했던 말이랑 다르잖아. 영숙님도 살짝 그런 부분에서 캐치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센스는 있는 사람이지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반전 개그까지 빠져들게 됐다. 큰일이군요. 그렇게 뭐 대리기사 불러서 가고요. 그래서 데이트는 아주 재밌었고 지워지지 않았던 장거리 연애에 대한 걱정. 이런 사람이면 장거리 연애도 할 수 있겠다. 귀엽기도 하고 조금 해서 그렇게 해서 웃는데 저 웃음이 뒤에서 어떤 웃음인지는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진짜 마음에서 어떤 웃음이라기보다는 설득하려는 웃음 같기도 해. 지금 박님이 그렇게 영숙님에게 빠졌나? 그건 아직 모르겠어. 시선을 자꾸 피하는 것도 있고 근데 원래 박님의 대화 스타일일 수도 있겠죠. 말하는 것도 귀엽고 사투리 억양이 센데 귀엽던데 이러면서 계속 귀엽다는 거를 강조하는데 표정이 또 빨리 굳고 웃음이 빨리 지나가는 거 보면 그냥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박의 행보를 보면 이제 거의 이제 확실해지는 거지.